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지금부터 영어 교육의 AI 혁명, 챗GPT와 구글 바드의 활용법,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여간 다음과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60여 권의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60여 권의 책을 출간을 했다라는 이 경력을 여러분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컨텐츠를 꾸준하게 그것도 아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또 어떤 요소들이 꼭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깊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챗GPT와 구글 바드를 만나게 되면서 이 두 개의 언어 모델들을 제 컨텐츠 또 크리에이션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니즈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챗GPT와 구글 바드의 활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이 부분을 많은 분들과 되도록이면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도 더 친해지고 이 언어 모델들과 또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큰 보탬과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What's happening to our future? Scary smart.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라는 타이틀을 여러분에게 던지게 되었는데요. Scary smart한 존재가 등장이 되었습니다. Scary smart는 제 말은 아니고요. Mo Gaudat이라는 ex-Google officer이기도 했었고 또 이 책의 저자인데요. 책의 저자가 자기의 책의 이름을 Scary Smart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구글에서 AI를 직접 만들기도 했고 또 개발을 꾸준하게 수십 년간 해왔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장본인이 AI에 대해서 2022년도에 책을 출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Scary Smart일까? 무서울 정도로 똑똑한 이란 타이틀을 달게 된 거예요. AI의 존재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제가 What's happening to our future 이라고 했으나 It is not about our future. 이거는 우리의 미래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What is happening right now 라고 말하는 게 더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수업이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이미 변화는 AI 때문에 발빠르게 숨가쁘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발빠른 움직임을 쫓아가기 힘들 정도이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압축적으로 여러분의 니즈를 재빠르게 충족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게 바로 이 수업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교육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하고 짧게나마 한번 공유를 해봤으면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고등학교다에 따라서 뭐 다르죠, 그죠? 지금도 이렇게 블랙보드를 쓰는 곳이 있으니까요. 네, 놀랍기도 하지만, 네. 자, 그런데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지금 수업은 평균 45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 45분 동안 선생님 한 분이 계속 teach를 하셨죠. 그죠? 정보 전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teach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적용이 되고 있고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수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또 액티브하기도 하죠. 물론 아직까지는 1대 다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니즈에 맞춤식의 교육이 제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무너져서 이내 곧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부터 나라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AI가 탑재가 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시켜라. 물론 단기적 도입입니다. 2028년도부터는 전체 도입. 이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어떤 기사가 빵 하고 막 나왔단 말이에요. 챗GPT의 활용, 수업에 도입을 시켜라. 그리고 지침서가 이제 뿌려지겠다. 자, 이러한 내용이었죠. 자, 그러니 공교육에서는 이미 챗GPT가 교육에 도입이 된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챗GPT나 구글 바드의 활용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나의 것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학습을 해서 빨리 현장에 투입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이 렉처는 압축식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구를 위한 수업이며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를 포함한 언어를 지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어학원을 운영하시는 모든 원장 선생님들, 엄마표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영어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 강의는 적합할 거라고 봅니다. 자, 우선 영어를 포함한 모든 언어들을 티칭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AI 언어 모델들을 활용함으로써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터득하시게 된다면 지금부터 당장 맞춤식 교육이 현실이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니즈가 다 다르다라는 거는 내가 교육 현장에 들어가서 티칭이라는 걸 하다 보면 많이 느끼셨을 건데요. 이제는 나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1대 다의 수업이 아닌 1대1의 수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한 니즈도 여러분이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한 니즈를 이 강의를 통해서 또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강의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떻게 챗GPT나 구글 바드를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걸 내가 어떻게 나의 학원에 활용하고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인사이트는 우리 원장님들의 몫인 거죠. 자, 여러분만의 인사이트를 가지셔서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하나의 비전으로 선생님들이 그 방향으로 모두가 다 따를 수 있다면 나만의 독특한 개성 있는 또 파워풀한 인상적인 그런 학원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표 영어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게 많이 떠요. 엄마표 영어 실패의 원인 뭐 이런 식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런 영상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를 보면은 엄마표 영어를 계속 고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챗GPT와 구글 바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영어가 필요한 모든 분들, 네, 여러분은 이번 기회에 나의 과외 선생님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원어민 선생님으로 두게 되는 거고, 그것도 원어민 선생님이 된 IQ가 155 이상이 되는 그런 선생님들을 나만의 과외 선생님으로 24 hours a day, 24시 대기를 하고 있는 선생님으로 모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뭐든 다 요구할 수가 있고, 요구할 때마다 짜증내지도 않고 내가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선생님을 여러분은 나만의 선생님으로 두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께 적합한 강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무엇부터 시작을 하고 싶냐면요. 챗GPT와 구글 바드와 친해지기. 서브타이틀 챗GPT와 바드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앞으로 prompt, 나중에 제가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건데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챗GPT 그리고 바드와 친해지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와 바드의 원리를 이해하면 프롬프트의 활용을 이해한다 라는 타이틀을 제가 달았어요. 챗GPT와 바드는 뭐지? 바로 언어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언어 모델인데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언어 모델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거 머리가 약간 지근지근해요.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형 자동 완성을 지금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네, 우리 모두 할 수 있거든요. 인간형 자동 완성을 직접 경험을 하시고 나면 챗GPT와 구글 바드의 자동 완성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준비되셨어요? 무한
네, 자 뭐죠? 깜짝 놀라셨죠? 자, 무한 하니까 짠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무한 욕심일까요? 네, 무한 관심일까요? 네, 무한 도전이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바로 자동 완성이에요. 사람의 자동화죠. 그러니까 자동 완성이라는 것은 무한 욕심일 수 있어요. 무한 음식일 수 있어요. 무한 관심일 수 있어요. 무한 사랑일 수도 있죠. 근데 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무한 도전이라고 했을까요? 네, 이거는 우리에게 사전에 무한 도전이 아주 많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챗GPT와 구글 바드도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계속 학습이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오류가 없을 우리의 질문들에 가장 적합한 정답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도 생성을 해서. 자, 근데 IQ가 모 가우렛에 따르면 15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160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누군가가, 그러니까 AI 언어 모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인간이 원하는 부분에 질문 던지는 그 질문에 가장 오류가 없는 정답을 던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팩트를 찾아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게 아니라 뭐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생성해서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풋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자, 시스템 안에요. 근데 그 시스템 안에 그 어떠한 과학자도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펑션, 어떤 그 공식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아웃풋을 툭 하고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 내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이러지 않을까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결과들을 던져주는 거야? 그것도 이렇게 빠르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봤는데 야, 이런 결과를 던져주고 있네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이해 영역을 지금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동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factual info를 검색해서 안겨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뭐다? 학습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생성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수많은 정보를 학습을 시켜 다음으로 와야 할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찾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찾지 못하는 패턴들까지도 찾아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어 모델이 정보를 생성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고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한 바를 던져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또 무서운 표현이죠. 이해를 한다고? 네,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곽재원 가라사대가 아니라 이쪽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 라고도 하고 있고 감정까지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ChatGPT, GPT는 무엇의 약자인가? 앞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G, generative, 정보를 생성한다. 자, 그리고 P, pre-trained, 사전에 학습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T, transformer, 그게 가능한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네,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구글 바드는 뭘까요? 구글 바드는 Bard of Avon, 윌리엄 셰익스피어 별명에서 bard를 따다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구글은 어떠한 의도로 이 AI 언어 모델을 만들게 되었을까? 창의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봐야겠다. 스토리텔링에서 매우 뛰어난 그러한 언어 모델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야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사실 그 차이가 상당히 극명했어요. 지금은 조금씩 퇴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학습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뚜렷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그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똑똑해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이 챗GPT와 구글 바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시다 보면 분명 여러분도 제가 느끼는 바를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해서 이렇게 말할 순 없어요. 챗GPT 매우 똑똑하고 구글 바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에 뛰어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 학습이 너무나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런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둘 다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데 정말 사람이 만들 법한 표현들 정말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게 구글 바드.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위적인 게 없어요. 창의적인 글에 대해서도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다음에 나중에 이런 수업도 할 거거든요. 수업 속에서 러브레터를 써줘 라고 할 건데요. 챗GPT한테도 부탁을 할 거고 구글 바드에게도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와, 그 결과가 달라요. 네, 근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같이 느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매우 똑똑한 챗GPT, 상당히 창의적인데 사람 같은 구글 바드. 지금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둘의 장단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자, 사람들은 챗GPT와 구글 바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나중 프롬프트를 만들 때 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샘 해리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샘 해리스 in 2023 불과 얼마 안 됐는데요. neuroscientist이자 philosopher이자 author, writer이자 podcaster인데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Artificial intelligence is superhuman. AI를 superhuman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It is smarter than you are. 당신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요. Smarter than I am 이겠죠 또. And there is something inherently dangerous for the dumber party in that relationship. In that relationship.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the dumber party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뭔가 피할 수 없는 위험한 게 분명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날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It goes way back to 2014. 2014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물론 지금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AI에 관련된 regulation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이 2013년도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2014년도의 것을 저는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개발하고 만든 사람으로서 그 당시부터 그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얼마나 위험한가도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We need to be super careful with AI. AI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Potentially more dangerous than nukes. 뉴욕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오펜하이머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Mo Gaudat, 제가 초반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Scary Smart, The Author of Scary Smart, 그리고 ex-Google Officer Mo Gaudat은 It's bigger than climate change. 기후변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큽니다. We've been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체 센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완전히 온도가 다르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Why the hassle? 왜 이렇게 난리법석이야? 써보니까 별거 아니더구만. 우리한테 던져주는 정보가 너무 되게 얕고 깊이도 없는데 뭐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온도 차이가 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챗GPT의 지능은 사용자의 지능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라고 출처는 아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챗GPT뿐만 아니라 구글 바드의 지능은
사용자의 지능을 반영합니다. 자, 그러니까 Sam Harris, Elon Musk, Mo Gaudat, AI를 개발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neuroscientist이기도 하며 이런 분들은 AI로 다양한 실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AI의 potential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근데 AI에 대한 그 needs가 없었기 때문에 또는 활용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활용을 못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얻게 되는 결과가 뭐지? 뭐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둘의 온도의 차이는 무엇 때문이다? 바로 prompt입니다. 누가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질문하는가 이게 바로 prompt의 작성 방법입니다. prompt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결과치는 아주 크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야? 그럼 프롬프트를 쓰려면 내가 일론 머스크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만큼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프롬프트에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대되시죠,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프리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업이며 또 어떠한 내용들을 앞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인지, 챗GPT와 구글 바드는 도대체 뭔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생성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게 되면 팩츄얼인보를 검색해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라는 정보를 던져주는데 가장 오류가 없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초초천재구나. 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치를 딱 받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프롬프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프롬프트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구나. 프롬프트도 작성하는 데 방법이 있나 보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프롬프트에 집중을 해보며 오늘은 여기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